내셔널 뱅크 오브 캐나다에서 캐나다 대도시 전역의 집 값을 감당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지 밝혔습니다. 이 데이터는 콘도나 집을 사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야 하는지, 다운 페이먼트를 지불하기 위해 저축해야 하는 기간은 얼마가 되는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토론토의 경우 콘도를 구매 시 가족 소득이 12만 4,335달러가 필요하며 콘도가 아닌 하우스는 17만 8,499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에 10%의 금액을 저축할 경우 구매하기 위해 콘도는 51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며 콘도가 아닌 하우스의 경우는 289개월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몬트리올의 경우 콘도 구매 시 가족 소득은 6만 7,750이 필요하며 29개월의 10% 저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우스의 경우는 가족 소득은 9만 1,083달러가 필요하며 10% 저축 시 39개월의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밴쿠버는 콘도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12만 7,663달러의 가족 소득과 58개월의 저축 기간이 필요하며 하우스는 23만 488달러의 가족 소득과 409개월의 저축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거리는 콘도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4만 9,622달러의 가족 소득과 17개월의 저축 기간이 필요하며 하우스는 9만 7,923달러의 가족 소득과 33개월의 저축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드먼트는 4만 4,886달러의 가족 소득과 15개월의 저축 기간이 필요하며 하우스 구매를 위해서는 8만 5,316달러의 가족 소득과 28개월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보고서는 캐나다를 대표하는 10개의 도시에 대한 수치들을 보여주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의 보고서는 더보기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 연방정부가 오는 2월까지였던 크루즈선 운행 금지령을 2022년 2월까지 연장했습니다. 오마르 아라브라 연방교통부 장관은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캐나다 북극 해역 및 모든 캐나다 해역에서 크루즈선 운행을 2022년 2월 28일까지 금지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크루즈선의 기준은 100명 이상의 승객을 태우는 배입니다. 아라브라 장관은 코로나19 유행이 잡히지 않은 시점이라 크루즈선 금지령 연장은 꼭 필요한데 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페리나 수상택시 등은 엄격한 보건 지침 및 프로토콜 하에 운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유람선 금지령을 준수하지 않을 시개인은 하루당 5,000불, 그룹 또는 기업의 경우 하루당 25,000불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여객선 금지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 불 이하의 벌금 또는 18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100명 이하의 소형 유람선은 운영이 가능하나 반드시 유람지역 보건 당국 프로토콜을 철저하게 따라야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는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잘 이루어져 있는 나라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2020년 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 캐나다는 예년보다 순위가 오르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올해로 13번째 선정된 이번 민주주의 지수에서 캐나다는 165개의 독립국가 중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캐나다가 7위를 차지했던 2019년 랭킹에서 2순위 오른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는 이번에 순위 변화로 북미에서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5년간 북미에서는 캐나다의 민주주의는 향상되고 미국은 저하되는 반전이 있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25위의 이름을 올리며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됐습니다. 이 순위는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정부의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의 자유를 포함한 5가지 다른 범주에 기초하여 평가되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의 순위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시 각 국가가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 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평소와는 다른 기준으로 평가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주 정부는 다시 한번 주정부 비상사태를 연장하였는데요. 이날 마이크 파너스 BC주 공공안전부 장관은 모두가 버티고 희생하는 와중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 라고 하며 그들로부터 걷어들인 벌금만 50만 불 이상 이라고 전했습니다. 파너스 장관은 BC주 주민들 대부분이 보건 지침을 잘 지켜주시고 계신다 면서도 소수가 자기들 입맛에 맞게 지침을 해석하거나 무시하며 이기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2020년 12월 16일 BC주 정부는 강화된 보건 지침 및 규제 단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12월부터는 벌금 징수 조치 강화, 공공장소 단속 강화 등이 있었는데요. 2020년 8월 21일부터 2021년 1월 29일까지 총 806건의 단속이 이뤄졌으며 그중 169건은 2,300불짜리 과태료,
637건은 230불짜리 과태료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 코로나19 유행 시작 기후부터 지금까지 연방검역법을 어겨 발부된 딱지는 총 90건으로 연방검역법 위반으로 징수한 벌금 총액은 98,929불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존 호건 주지사는 모두가 코로나19 이전에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잘 안다. 하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금세 또 확진자 수가 늘어날 것. 이라며 공중보건 지침을 지키고 서로 조심하고 배려해 주어야 할 때 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도심 속의 휴식 공간인 토론토 아일랜드는 여름에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한 편인데요. 겨울에는 의외로 찾는 사람이 적어서 한산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를 겪고 있는 올해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져서인지 더 많은 사람들이 토론토 아일랜드를 찾는다고 합니다. 토론토 섬 SUP의 줄리언 씨는 겨울철의 여행지로서 토론토 아일랜드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었기에 그동안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다 라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곳들에 봉쇄령이 내려져 갈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깨끗한 눈과 멋진 토론토 스카이라인을 감상할 수 있고 자전거를 타며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토론토 아일랜드는 상당히 매력적인 겨울철 여행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몇몇의 사람들은 호수 얼음 위에서 경험하는 스케이팅을 경험하기 위해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번 겨울 토론토 아일랜드를 방문을 할 계획이 있다면 워드 아일랜드에 떠나는 여객선의 운항 시간과 이동하기 위한 여객선의 인원 제한으로 대기 시간 및 추위 속에서 소비되는 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해야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 전통 음식인 김치를 놓고 온라인상에서 한중간 김치의 원조 논쟁이 벌어진 가운데 세계 최대 포털 사이트인 구글에서 오리진 오브 김치, 김치의 원조를 검색하면 중국으로 답해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확인한 한국 이용자들과 커뮤니티, 언론들의 지적이 잇따르자 구글은 검색 결과를 한국어로 수정했습니다. 수정되기 전 구글에서 검색 언어를 영어로 설정한 뒤 오리진 오브 키치 혹은 김치 오리지널을 검색하면 중국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며 한국어로 바꾸어서 질문을 할 경우 한국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용자의 검색 엔진 언어 설정에 따라 검색 결과를 보여준 것이며 현재는 영문 버전에도 한국어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지난달 9일 중국의 유명한 유튜버 리츠치는 김장을 담그는 영상을 올리며 해시태그 차이니즈 쿠전 혹은 차이니즈 푸드 해시태그를 달아 온라인상에서 논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